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인 김정재 의원의 발언, 호남에선 불 안 나나의 후폭풍이 만만치 않습니다. 호남은 물론 김 의원 지역구인 경북에서도 비판 여론이 거세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정작 당사자인 김정재 의원은 사실상 일주일째 침묵하고 있습니다. 천홍희 기자입니다. 지난 봄 경북, 경남과 울산을 집어삼킨 초대형 산불 피해를 지원하는 특별 법안을 처리하던 중 괴를 의심하는 발언이 나왔습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호남에서 불 안 나나? 발언 당사자는 경북 포항을 지역구로 둔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김정재 의원. 제안 설명 전부터 날선 반응을 보이더니 지역구 의원이 나와야 뭐 하는 거야? 김정재 의원님, 제가 법안 소위 위원장입니다. 결국 부적절한 발언으로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즉각 의원직 사퇴 요구가 쏟아졌습니다. 호남 국회의원들은 물론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범여권이 나서 김 의원의 책임 있는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국회에 징계안도 제출됐습니다. 신장식 의원은 망언으로 국민에게 상처를 입히고 정치 혐오를 조장한 김 의원을 처벌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혐오와 막말을 서슴지 않는 김 의원을 제명해야 한다는 시민사회 목소리는 국민의힘 해산 촉구로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내란 정당 폐륜 집단 국힘당은 해산하라! 급기야 김 의원 지역구 시민들은 상경 집회까지 벌였습니다. 시민의 분노는 멈추지 않을 것이다. 요구사항 불이행 시 보수의 심장 포항에서 국민의힘 당원들과 탈당 운동에 들어갈 것이다. 김 의원의 사실상 침묵은 길어지고 있습니다. 논란 초기 재난에는 지역 구분이 없다는 취지였다. 경상도 말 축약 표현이 오해를 불렀다는 해명을 내놓았지만 사과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 전담에 불이 안 나냐? 불을 나면 좋겠다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정치인이 돼가지고. 취재진은 논란의 발언에 이어 통일교 연루, 공천거래 의혹까지 받는 김정재 의원에게 여러 차례 연락을 취했지만 입장을 듣지 못했습니다. MBC 뉴스 천홍희입니다. 국내 유일의 LPGA 투어 대회가 오는 16일부터 19일까지 해남 파인비치 골프장에서 열립니다. 세계적인 선수들이 모이는 만큼 해남군은 교통과 숙박, 또 음식까지 성공적인 대회 개최를 위한 모든 준비를 마쳤습니다. 보도에 박종호 기자입니다. 푸른 바다와 맞닿은 해남 파인비치 골프장. LPGA 레이디스 챔피언십 대회를 앞두고 갤러리존과 VIP존 등 시설 공사가 막바지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전남 지역 6개 골프장과 장비업체 등도 코스 관리 인력과 장비 등을 지원하며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선수들과 수만 명의 관람객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지역의 기대감은 커지고 있습니다. 해남 지역은 물론 인근 영암까지도 호텔이나 숙박시설 예약이 대부분 끝난 상황입니다. 세계적인 큰 행사가 열리는 게 대해서 굉장히 여기 지역민들과 저희 해남 군민들이 굉장히 환영과 기대에 차 있습니다. 친절함과 그리고 위생과 그리고 해남에 찾으시면 다시 또 한번 오실 수 있게끔 해남군은 준비위원회와 실무추진단을 꾸려 대회가 끝날 때까지 철저한 손님 맞이에 나서겠다는 각오입니다. 교통 혼잡 등을 막기 위해 산이정원과 우수영 관광단지에 임시 주차장을 조성하고 셔틀버스 26대를 10분 간격으로 운행합니다. 또 대회 운영본부와 자원봉사, 의료지원 체계를 구축해 빈틈없는 운영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이제 교통, 주차, 그리고 숙박, 음식, 그리고 안전에 대한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들까지 안배관이 손님 맞이를 다 마쳤고요. 이런 준비를 위해서 우리 공직자뿐만 아니라 전 국민들이 함께 힘을 합쳐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총 상금 220만 달러가 걸린 이번 대회는 이민지 선수가 사상 최초 다승 기록에 도전하고 일본의 야마시타 미유, 호주의 그레이스 킴, 우리나라 김효주, 유혜란, 김아림, 이소미 등 정상급 선수 70여 명이 경합을 벌일 예정입니다. MBC 뉴스 박종호입니다. 환경 분야 국제행사인 UN 기후변화협약 기후주간의 국내 후보지로 여수가 선정됐습니다. 해외 여러 나라들이 유치전에 뛰어들 걸로 예상되면서 정부와 지자체가 유치 전략을 논의하는 등 본격적인 대응에 나섰습니다. 문형철 기자입니다.
지난 2021년부터 시작된 UN 기후변화협약 기후주간은 전 세계 190여 개국 등이 참여하는 환경 분야의 국제 행사입니다. 고위급 인사와 전문가들이 기후위기 대응 방안과 당사국 총회에서 다룰 의제 등을 논의하게 됩니다. 이 행사를 유치하기로 한 우리 정부는 지자체들의 신청을 받은 뒤 2차례의 심사를 거쳐 국내 5곳 가운데 여수를 최종 후보지로 선정했습니다. 도시의 인지도를 높일 수 있는 것은 물론 오랜 수건 사업이었던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 유치의 발판으로 삼을 수 있어 지역사회의 기대감이 큽니다. COP 유치하는 데 있어서 국제적으로 경쟁력이 있을 것이고 국내 개체도시 공모에서도 경쟁도시인 경기도 고양이나 제주도보다 우리 여수가 먼저 선점을 할 수 있다는. 내년 아시아권 기후주간 행사는 5월쯤 열릴 예정인데 개최 지역은 올해 말 확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후변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데다 적지 않은 파급 효과로 지금까지 우리나라를 포함해 4개국 이상이 유치 전에 뛰어든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오늘 환경부와 함께 대응 방안을 논의한 여수시는 국제 행사 등에 직접 참석해 전방위적 유치 활동을 펼치기로 했습니다. COP30이 브라질 벨랭에서 열리게 됩니다. 저희 여수시를 비롯해서 환경부 장관님이랑 관계자분들하고 면담을 통해서 우리 의지를 좀 더 강하게 피력해야 되지 않겠나. 전라남도와 여수시는 정부 예산과는 별도로 기후주간 행사에 필요한 자체 사업비를 내년 본 예산에 반영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교제폭력이라는 말 들어본 적 있으실 겁니다. 스토킹이나 가정폭력의 전조현상격 범죄인데 광주에서도 하루 8건꼴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교제폭력을 규정하는 법률조차 없는 실정이라 대부분의 예방보호 사업이 겉돌고 있습니다. 주현정 기자가 자세히 취재했습니다. 사람과 사람 관계에서 비롯된 신체적, 정신적, 성적 공격 행위를 포괄하는 교제폭력. 연인이나 전 연인으로부터의 폭언과 폭행, 심한 경우는 살인까지로도 이어지는 범죄라 비극의 경고음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경찰도 엄단 의지를 재차 강조했습니다. 사회적 약자 보호에 대해서는 우리 전 기능에서 집중해서 살펴볼 예정입니다. 실제로 경찰에 접수된 지역 교제폭력 신고 건수는 지난해에만 2,941건. 하루 평균 최소 8건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셈입니다. 불과 4년 전과 비교해도 2.5배 이상 늘었습니다. 하지만 사회 안전망은 부실합니다. 교제폭력 피해자를 위한 주거 지원이나 치료, 상담, 법률 지원 등 대부분 일이 일어난 다음에 가동되는 전형적인 사후 약방문식 대처에 머물러 있습니다.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비율도 사실 예산의 범위 내이기 때문에 굉장히 한정적이고 경찰이 하는 일을 보완하는 정도인 것 같아요. 교제폭력을 방지하기 위한 실효성이 있다라고 평가하기에는 너무 이제 미미한 수준인 거죠. 사업비 부족 등 지원 여건도 열악해 한 해에 3,000명 가까운 교제폭력 피해자 중 실질적인 지원을 받는 이는 10에서 20명 남짓입니다. 그나마 광주는 가해자 재범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사업비가 부족해 조기 종료되기 일쑤입니다. 교제폭력만을 다루는 독립적인 법률이나 정책 자체가 없다 보니 접근 금지 조치와 같은 초기 개입도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사건이 종결되는 반의사 불벌죄인 것도 문제입니다. 현장에서는 제각기 흩어져 있는 관계폭력 관련 법률을 일원화하는 것부터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가정폭력, 성폭력, 스토킹, 교제폭력 각각의 피해에 따라서 추진 체계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게 아니라 개별적 피해자에 지원하는 것들을 조금 여성폭력 피해자의 큰 틀로서 추진 체계 안에 지침을 변경해서 누구나 다가. 교제폭력 관련 법안은 최근에야 처음으로 국회 상임위 문턱을 넘었습니다. 이번에는 교제폭력 법안이 제정될지 국회로 시선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주현정입니다. 청년 인구 유출을 막기 위해 농촌 지역에선 다양한 정책들을 내놓고 있죠. 영광군은 청년들이 직접 제안한 정책을 예산에 반영하는 청년 전용 예산 제도를 운영하며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김영창 기자의 보도입니다. 영광군의 한 건물에 차려진 청년 팝업 스토어.
청년 사업가가 주민들에게 음식 만들기 등의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사업체를 홍보하고 있습니다. 청귤청 만들기를 할 건데요. 지금 여기 앞에 보이시는 이 청귤은 군 서면 그 청귤청 밭에서 지금 수확해 온 거거든요. 팝업 스토어는 청년들이 영광군에 제안한 것으로 예산을 요구해 만들어졌습니다. 지자체가 아닌 청년이 주도로 예산을 편성하고 정책을 추진하는 이른바 청년 전용 예산 제도가 뒷받침이 됐습니다. 군 주도도 좋지만 저희 청년들을 주도해서 하고 또 군하고 청년들이 같이 또 협업해가지고 하는 모델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4년째 시행 중인 청년 전용 예산 제도는 가용 예산이 10억 원으로 창업과 취업 지원 등 모두 11개의 청년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제안한 정책에 대해 지자체가 심사를 거쳐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청년 맞춤형 정책은 청년 인구 유입이라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해당 제도가 도입된 시점부터 최근 3년간 청년 인구는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역 소멸 문제로 이제 많이 우리나라 전체의 문제인데 그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일단 청년들이 정말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는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이 많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청년 인구 유출을 막기 위한 퍼주기식 정책보다는 청년의 목소리에 진심으로 귀 기울이느냐가 청년 정책의 핵심이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영창입니다. 광주에 거점을 두고 있는 김치 냉장고 딤채 생산 기업인 위니아에 대한 기업 회생 절차 개시가 결정됐습니다. 광주지법 제1-1 파산부는 오늘 기존 딤채의 판매 유통 총판인 한미기술산업이 위니아 광주 공장과 토지 등 유무형 자산만을 인수하는 자산 양수양도 방식의 회생 제도생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인수자가 제시한 계획안에는 250여 명의 정규직 외에도 4,000명 규모의 간접 고용 인력 유지와 450여 곳에 달하는 1, 2, 3차 협력사 회생 방안 등도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광주 전남의 더불어민주당 권리당원 수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광주 전남 시도당은 최근 신규 당원 신청서를 접수한 30만여 명을 대상으로 적격 심사를 거친 결과 17만 명가량은 일반 당원 자격을 부여받았고 나머지 13만여 명은 실명 인증 실패 등의 이유로 부적격을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17만 명은 내년 2월 말까지 6개월 동안 당비를 빠짐없이 납부하면 당내 경선 투표권 등이 주어지는 정식 권리당원으로 인정받게 됩니다. 정청래 당대표는 당원 중심 정당을 수차례 강조해오고 있어 내년 지방선거에서 권리당원의 표심이 큰 영향력을 지닐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옛 전방 일신방직 부지터의 주상복합 개발 시공사들이 잇따라 시공권을 포기한 가운데 광주시는 복합 쇼핑몰 더현대 광주는 정상 추진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